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신의 모든 힘을 일순 섹스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섹스는 죽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죽음 때문에 섹스가 있고 섹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죽음과 섹스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필연의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초창기 생명체는, 그러니까 30억, 40억 전의 지구상의 생명체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듯이 그냥 자기 복사만 했습니다. 무성생식, 어섹슈얼 리프로덕션입니다. 무성생식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짝짓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쪼개져서 둘이 됩니다. 이때에는 죽음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죠. 그냥 계속 복사해서 이어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사만 하다 보니까 전부 똑같은 생명체가 되어버립니다.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어버린다면 똑같이 약해져 갖고 단체로 훅 가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날씨가 벼랑간에 바뀌면 다 같이 위험해집니다. 어떠한 일정한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또한 다 같이 감염이 됩니다. 먹이사슬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또한 다 같이 굶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무성생식만으로는 오래 못 버티겠다. 지구상의 생명들은 이러한 오도 가도 못하는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DNA 섞기입니다. 유성생식입니다. Sexual Reproduction.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어서 매번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게 Sexual Production, 유성생식, 즉 섹스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체는 섹스를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환경이 바뀐다 해도 누군가는 살아남을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보다 빨리 진행됐죠.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성생식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유성생식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죠. 태어난다, 자란다, 짝짓기 한다, 늙는다, 죽는다. 이런 사이클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합이 계속 나오려면 낡은 개체가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생명체는 노화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구조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실수나 불행이 아니라 유성생식을 선택한 일종의 대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섹스를 하기 싫어하면 진화가 멈춘다는 겁니다. 유성생식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개체들이 서로 만나서 번식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생명체가 아이고 귀찮아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되면 그 생명체는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는 여기에다가 최고급 보상장치를 넣었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섹스에 따르는 쾌락입니다. 번식 행동을 하면 뇌에서 엄청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의욕을 넘치게 하는 도파민, 기분이 좋아지는 엔도르핀, 상대에게 애착이 생기는 옥시토신, 안정감 혹은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섹스를 했을 때 강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음탕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뇌가 준 미끼, 보상 시스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구상의 생물들이 섹스 욕구가 강한 이유는
유성생식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쾌락 보상을 얻어주고, 그래서 인간은 섹스를 강하게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섹스가 있고, 섹스 덕분에 생명은 살아남았고,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왜 굳이 유성생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서 죽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생각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선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은 유성생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인간들처럼 회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만 계속 이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무성생식만 하던 생명은 환경 변화에 약하죠. 우연히 DNA가 섞이는 방식이 생겼어요. 그 방식이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진 생명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섹슈얼 리프로덕션은 선택이라기보다 살아남는 패턴만 남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선택한 셈이 되는 겁니다. 섹슈얼 리프로덕션 덕분에 다양성이 생겼고 적응력이 좋아졌고 멸종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대가로서 개체는 늙고 결국 죽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이걸 비교하면 생명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살 필요는 없다. 대신 계속 변화하며 살아남는 쪽을 택하겠다. 결국은 개체의 불멸보다는 종의 생존을 우선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지구의 컨디션은 계속 변합니다. 기온 변화, 먹이 환경 변화, 포식자 변화, 바이러스의 등장, 지구 자체의 변동. 이런 환경에서 다 똑같은 복제본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한 번의 변화로 몰살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에 유성생식 집단은 누군가는 추위에 강하고 누군가는 더위에 강합니다. 또 누군가는 병에 강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나서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부모라는 개체가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두 명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은 지구 40억 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성생식 유지의 생명들은 많았지만 복잡한 생물은 거의 모두가 유성생식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섹스얼 리프로덕션이 자리 잡으면서 생명의 전략 전체가 바뀐 셈이 된 거죠. 무성생식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개체는 오래 살거나 계속 복제된다. 다양성은 낮다. 변화에 약하다. 그러나 유성생식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개체는 일정 기간만 생존한다. 대신 다음 세대가 훨씬 다양하고 강하다. 개체의 죽음이 세대 교체 역할을 한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죽음이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이 계속 나오게 하는 구조적 장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유성생식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은 패턴의 후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생명은 개체의 죽음을 대가로 더 오래 살아남는 길을 택했다라고요.
이게 바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괜히 유성생식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죽음은 유성생식의 대가입니다. 섹스의 쾌락은 유성생식을 유지하기엔 장치였고요. 다양성은 진화의 연료였습니다. 생명의 전략은 개체의 불멸이 아니라 종의 영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성생식의 전체 그림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벌칙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유성생식을 선택한 순간부터 개체는 일정한 시간을 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구조가 생겼죠. 이것은 일종의 바통 터치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은 실패나 고장이라기보다는 자연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라고 부드럽게 스위치를 낮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실패가 아니라 또한 슬픔이 아니라 자연이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동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고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난 아직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저항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자연은 생명에게 고통만 주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화는 생명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시키는 완충 장치와도 같습니다. 조용히 몸의 기능을 낮춰주는 과정인 거죠.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는 폭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문명과 의학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연명치료, 각종 기계들이 자연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죽어가는 과정을 지연시키면서 몸이 이미 떠나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붙잡아두기 때문에 고통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적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몸의 시스템이 서서히 꺼질 때 뇌는 통증을 점점 줄이고 의식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죠. 결국 죽음은 모든 기능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과정인데요. 죽음 직전에는 몸이 다음 순서로 변합니다. 우선 통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이 느려지면서 긴장이 풀리죠. 그 다음으로는 뇌 활동이 잔잔해지고 꿈과 현실이 섞이듯이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깊은 잠처럼 의식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마치 긴 하루 끝에 서서히 잠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연은 생명을 만들 때 마지막 순간이 잔인한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기억이 흐려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은 세포가 배신한 것도 자연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마무리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조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나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기고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결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류의 문명은 종교,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은 섹스와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과 중독이 동시에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섹스에 대한 욕망은 과도하게 자극되고 더불어 죽음은 지나치게 회피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전체성을 느끼는 감각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섹스를 즐기고 죽음도 일종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